동양일보 TV 사람 풍경입니다. 지금부터 꼭 18년 전인 2003년 리비아 도시건설 사업을 수주해서 화제가 되었다가 리비아 내전으로 사업을 포기하면서 회사 해체우기까지를 맞았던 충북의 주식회사 원건설이 올 들어 전국 시공능력평가 100위권 안에 진입하는 재기 성공이 화제를 모았습니다. 오늘 그 화제의 주인공인 원건설 김민호 회장을 모시고 그동안의 우여곡절과 재기 성공에 따른 숨은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원래 김 회장님이 건축 설계사시죠? 네, 건축사입니다. 건축사. 네. 그죠? 네. 이후에 이제 건축사 사무소를 차리시고 지금 30년이 훨씬 넘었어요. 그렇습니다. 그 원건설 할 때의 원이 어떤 뜻인가요? 으뜸 원자도 되고 넘버 원 할 때 원도 되고 그런 겁니까? 이게 으뜸 원자인데요. 가장 큰 나라가 원나라잖아요. 예. 또 이제 으뜸 원자이기도 하지만 또 영어로도 또 원하면 또 좋은 의미가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으뜸이라는 뜻이겠네요. 지금 뭐 으뜸이 됐잖아요. 이름대로. 아직은 그렇습니다. 원건설이 해수주에 관심이 많았죠. 그래서 리비아라든가 이라크 군사 비행장 건설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우리들 관심을 모았었는데 어땠나요? 그 해 건설 수주 때문에 참 타격이 크셨죠. 글쎄 그 해 수주를 제가 하게 된 동기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저기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그때 달러가 굉장히 없는 그런 올쇼크가 났거든요. 그때 온 국민이 달러에 대해 열망이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나중에 이제 대리인으로 해가지고 해외를 나가게 되면서 그 달러 버는 그런 자부심이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제가 그걸 꿈이 갖고서 사우디 나가는데 사우디가 굉장히 무더운 나라예요. 그래서 더 좋은 나라 없는가 보니까 리비아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꿈이 있었죠. 나중에 제가 이제 개업을 해가지고 달러 버는 데까지 가겠다 회사를. 그래서 해외 건설을 이제 하게 된 목표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국가 재정에 달러를 좀 보태야 되겠다는 뭐 그런 소명감으로 그러셨군요. 어땠습니까? 그때 리비아 관련해서 조금 더 말씀을 해주시면. 도시건설이었죠? 예, 리비아가 그때 이제 마침 그 미국으로부터 그 생천이 풀려가지고요. 제재가 풀려가지고 수교했거든요. 저희가 바로 나갔죠. 왜냐하면 이제 기회다가 나갔는데 나가보니까 북한하고 같았어요. 아주 엉망했거든요. 이제 그런데 이제 인맥이 없으니까 처음에 나가지고 한 3년간 굉장히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주 그 일도 못 맡고 하다가 일을 맡았는데 한 50억짜리 맡아가지고 한 150억이 들었어요. 그런 것도 하고 그랬는데 그러다가 이제 하다 보니 이제 이렇게 일이 커지게 된 건데 또 거기 그 나라가 보니까 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참 기회의 땅이다 보고 한 20년간 하려고 이제 리비아에 이제 투자했었죠. 근데 그때 그 도시건설 그 수주 액수가 얼마쯤 됐나요? 그때 이제 두 개인데요. 하나는 이제 한 4천억 정도가 1차였고요. 2차가 1조 2천억 정도 맡았으니까 한 1조 한 6천억 했죠. 근데 이제 30만 평하고 70만 평인데 그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이제 사막에다가 아무것도 안 주워주고 종이 돈만 주고서
도시를 만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요 인프라가 없어가지고 하다못해 그 수첩 하나도 못 만드는 나라니까 다 공수해 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사막이 뭐하는 정말로 그 어떻게 보면 무모하지만 어떻게 보면 또 가슴이 뛰는 일입니다. 제가 가면 막 가슴이 막 뛰는 일이었었어요. 왜냐 아무것도 없는 데다가 뭘 만들었는데 그 여기다가 해외 나가 했는데 말하자면 달나라에서 봐도 보이는 그런 정도의 규모를 한다. 그런 자부심이 있었죠. 그런데 원건설이 철수하고 나서 후속 건설사들이 들어가서 어떤 것을 뭐 도시 건설을 했나요? 제가 이제 리비아 사태 때 그 철수를 하면서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왜냐하면 그 무정부대니까 갑자기 이제 그 기름 맡은 나라에서 차가 못 움직이는 거예요. 길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기도 다 끊기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철수했는데 그 다음에 몇 년 만에 철수한 겁니까? 제가 한 5년만 철수했죠. 했는데 이제 안정이 돼가지고 다시 들어오라 했어요. 그 다시 또 들어갔어요. 들어가지고 들어갈 때는 뭐냐면 그때 국내에서 리비아를 못 들어가게 한 때이기 때문에 몰래 들어간 겁니다. 몰래 들어가서 정신 못 들어가고 이집트 거쳐가지고 들어가가지고요. 장비가 200대 있었거든요. 200대를 다 두고 나왔던 거예요? 그걸 다 고쳤어요. 고쳤는데 또 다시 IS가 들어왔어요. IS. 그렇죠. IS. 들어가지고 또 망가져가지고 정말 더 손해봤죠. 오히려. 그래서 원건설이 리비아 때문에 손해본 것이 총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이제 일단 청구한 액수가 한 850억 정도 850억. 해놨는데요. 이제 전 받을 수 있다고 믿진 않아요. 왜냐면 나라가 거의 망가져가지고. 현재 청구돼 있는 상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그 이후에 다시 또 그 해외 수주에 또 손을 대셨죠? 저는 이제 그 해외를 접었는데 나중에 카이가 연락이 와서 이제 해외 공사를 해봤으니까 이제 가자고 해서 이제 갔던 것입니다. 근데 거기는 이제 국내 업체다 보니까 좀 잘 될 줄 알고 갔는데 이라크 상황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안 좋아가지고 이건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거기는 테러가 많은 나라니까 공항을 완전히 콘크리트로 딱 싸우서 공사를 해요. 근데 밖에 나갈 때는 방호차를 타러 나와야 돼, 방탄차. 근데 그 자체가 엄청 비쌉니다. 나갈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모든 물품들이 들어올 때 이게 많은 사람들이 제재를 하기 때문에 뭐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마침 이제 어떻게 중도에 이제 나왔지만 굉장히 이건 말도 못하기 어려운 나라예요. 근데 이제 한 건설회사가 그렇게 리비아 또 이라크에서 그렇게 연속적인 피해를 보면서 뭐 재정 상태가 대단히 곤란한 지경까지 갔었죠. 근데 이제 우리 회사가 이제 제가 지나가 놓고 보니까 뭐 때문에 힘들었냐는 것인데요. 그 당시에 우리 회사뿐만 아니고 거의 대부분이 다 힘들었어요. 건설회사. 왜 그러냐면 리먼 사태입니다, 이게. 제가 그 당시에 땅을 아파트 용지를 한 10개 이상 가지고 있었거든요. 좋은 땅을. 그런데 그게 리먼 때문에 제가 다 반납하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는데 결국은 이라크 때문에 리비아 때문에 그런 것은 어느 한 부분이고 큰 것은 리먼이었다. 그때 리먼 때 부던 회사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건설회사가. 그 중에 하나 있었기 때문에 우리 회사만의 문제는 아니었었어요, 사실은. 전체가 겪는 일 중에 하나였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요. 심지어 미국도 완전히 거의 망했었어요, 사실 미국이. 그런 정도의 저희가 같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이제 그 리비아가 이제 제가 왜 문제냐면
망하면서 돈 받은 걸 못 받은 거 그런 게 약간 촉배는 했지만 정말 큰 건 리먼 사태예요. 그런데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래도 재기 발판이 마련되기 시작한 것은 평소의 신뢰도 때문에 그랬나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어떻게 우연하게 이렇게 그 회사 나빠진 거거든요. 뭐냐면 그때 이제 리먼이 되니까 모든 건설 회사가 다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때 100억을 빌리려고 이제 다 준비해 놔가지고 이제 사인하러 간 겁니다. 네. 기표하러. 근데 갑자기 승인이 났는데도 갑자기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차부터 났잖아요. 예, 예. 근데 그게 왜 그랬냐면 그 리먼 문제 때문에 그 효성건설, 인수한 효성그룹, 효성에서 거기서 건설에서 하지 마. 갑자기 돼가지고 제가 안 돼가는 바람에 하루 만에 이렇게 돈을 마련 못하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왜 힘들었냐면요. 만약에 그런 사건이 없었더라면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한번 1차 부도 나니까요. 모든 금융기관이 다 마비가 돼가지고 그렇죠. 어음다 회수받고 또 저희가 이제 시용등이 뚝 떨어지다 보니까 아무것도 5년 동안 못했어요. 사실은 리비아도 힘들었지만 그것보다도 리먼으로 인해 가지고 제가 이제 우연하게 그 1차 부도 나면서 그게 됐는데 만약에 정말 저희 회사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회사라면 그 외에 재기가 안 되죠. 그렇죠. 근데 사실은 그런 잠재력이 있었기 때문에 저게 된 거고 이제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근데 재기 발판이 되고 재기에 성공하게 된 어떤 비책이라고 그럴까요? 어떤 이 전략이 주요한 것이 대략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일례로 이제 청라를 하다 멈췄거든요. 청라가 그때 1280세대 됐는데 그게 이제 청라 아파트가요. 그게 끝나면은 약 800억이 들어옵니다, 돈이. 장이 들어오는데. 청라 아파트 단지가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인천이요. 인천. 예. 근데 그것이 끝나면 돈이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그걸 끝내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딱 정리돼 버리니까 갑자기 되니까 일을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제 제가 이제 굉장히 좀 정말 이건 정말 도움받은 건데 제가 이제 소장한테 방법 없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왜냐하면 어음 뺏기고 그랬으니까 제가 맨입으로 일을 시킬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라 했냐면 입주자들한테 돈을 좀 내라고 해보자 그랬거든요. 소장이 벌써 뛰면서 큰일 납니다. 그럼 왜냐하면 우리 어려운 거 하는데 돈 내라 누가 되겠습니까? 난리 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을 만나자. 그래서 제가 이제 오라 그랬어요. 입주자 대표를 왔어요. 그러니까 입주자 대표가 아니고 대표 예정자죠. 예정자 그렇겠지. 끝난 게 아니니까. 예. 카페직이죠, 카페직이. 예. 그러니까 이게 어찌 대표도 없는 사람들인데 대표 비슷하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무실에 오라 그래가지고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한 4분 오셨더라고요. 그만 이랬어요. 지회사를 소개를 싹 했어요. 하면서 제가 집을 정말 잘 지어주겠습니다. 그런데 도와주세요. 근데 그분들이 첫 마디가 뭐냐면요. 우리는 회장을 믿습니다. 딱 그러더라고요. 네, 첫 마디가. 뜻밖이네. 그래서 뭐냐면 뭘 도와드릴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돈을 주십시오. 돈이 없어 일을 못합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뭐냐면 목숨 걸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날이 이제 4월 말인데 그래서 5월 5일 날 어린날이니까 인천에서 이제 그분들이 주동해가지고 이제 설명을 한 거예요. 이걸 회사가 어려우니 돈을 내가지고 그 집을 질 테니까
돈을 내주십시오 이걸 낸 거고 저희 회사는 뭘 했냐면 그 돈을 그분들한테 내는 선납하는 대신에 좀 약간 할인해 줬어요. 이자만큼은 해주고. 근데 그게 어려운 게 뭐냐면 그 주택보증공사에서 70%까지는 보증이 되는데 잔금 보증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냈다가 만약에 잘못되면 돈 다 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분이 첫날 오셔가지고 첫날 75억을 해줬어요. 가지고 쭉쭉 올라가지고 250억을 해준 거예요. 그 돈 들고 끝냈어요. 끝내가지고 이제 그걸 다 정리를 한 거죠. 그런데 그 입주 예정자 대표들이 원건설에 무엇을 보고 그렇게 신뢰를 해서? 제가 볼 때 저는 한 번도 그분 만난 적이 없어요. 예. 근데 그분들이 뭘 신뢰냐면 우리 직원들이 하나 행동을 보고서 뭐냐면 이제 그 입주 예정자들하고 다 소통을 하면서 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아, 이 회사는 믿을 수 있겠구나. 아마 그걸 저를 안 봤지만 저를 거기서 믿은 것 같아요. 원건설 직원들의 정직성을 보고 그 오너에 대해서 신뢰를 한 거네. 그런 것 같아요. 예. 청라 아파트가 몇 세대였습니까? 1200세대 예. 컸구나. 큰 그런데 큰 그렇게 아파트예요. 그러니까 건설사도 잘 만나야 되지만 입주자도 참 잘 만나야겠네요. 맞아요. 제가 그게 큰 복이거든요. 그게 사람 만나는 게 복인 것 같아요. 맞아요. 사람 만나는 게 운이고요. 예. 지난해도 그랬고 올해도 원건설이 전국에서 그 시평액이라고 그러죠. 네. 시평액. 그 시평액 전국 92위로 다 이제 다시 도약을 하셨던데 충청북도 종합건설 회사로는 2곳만 100위 안에 들어있더라고요. 근데 전국에 종합건설이 몇 개 업체나 됩니까? 한 10,000개가 좀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10,000개. 그러면은 전문건설업체까지 합치면 전문건설회사까지 합치면 얼마쯤 될까요? 한 3만 개? 3만. 네. 되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100위 안에 든다라고 하는 것은 이 충청북도 같이 도세가 약한 곳에서는 참 힘들긴 힘들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100위 안에 든다는 것이. 네. 어떻게 보면 그나마 그래도 주식회사 대원하고 주식회사 원건설하고가 그래도 충북 대표 선수로 그렇게 들어있더라고요. 네. 앞으로는 전망이 어떻습니까? 저희는 이제 제가 국내에서 이제 일을 할 건데요. 예. 이제 해외 수주 안 합니까? 국내 한 건데요. 왜냐하면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 환경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옛날 제가 사우디 갈 때 같이 해외를 가려고 하지 않아요, 지금. 할 수도 없고요. 또 우리나라가 이제 부강하게 돼가지고 우리나라 그 급여 갖고 해외 갈 수도 없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는 이제 지금 하는 데가 청주, 그다음에 세종, 또 천안, 그다음에 서울에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산업단지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에 이제 한남동에 이런 데서 아파트 개발도 하고 아주 고급주택이죠 하고 있고, 또 청주에 이제 그 공원사업 아파트나 아파트를 하고 있고, 또 세종 같은 데는 도시를 한번 만들고 싶은 생각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뿐만 아닌 그 좀 세계적인 도시. 그러니까 이제 되게 아파트는 뭐 조그만 그 한 동짜리잖아요. 한 세대 1,000세대밖에 안 되는데 타운을 만드는 일을 좀 하고 싶어요. 이거 뭐 건축사의 꿈 거의 정점에 그게 있는 거죠. 근데 그 타운이 세계에 내놔도 될 만한 걸 한번 하고 싶어요. 세종이 세계적인 도시니까 세계적인 내놔도 관광지가 될 수 있는
그런 멋진 도시를 한번 그 우리나라에서는 대략 어디쯤이 그 후보에 오르나요? 그 세종시 세종시에서. 네, 세종시. 그만한 부지들이 아직 있습니까? 제가 확보를 했습니다. 아직. 확보를 했어요. 이건 몇 평쯤 됩니까? 한 20만 평. 20만 평. 세종시에 예. 그런 땅이 있어요. 그러면 현재 아파트를 건설 중인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현장이? 제가 이제 서울의 한남동, 한남동, 천호, 그다음에 성내동 쪽 하나 하고 청주의 그 탑동 아파트 하고 또 원봉 아파트 지금 인허가 중에 있고요. 청주에 두 군데입니까? 네, 두 군데 있죠. 서울에 세 군데? 예. 청주에 두 군데? 네, 네. 지금 그렇게 그 눈길을 모았던 방사광 가속기 관련한 그 현장 토목공사도 맡으셨죠? 네. 지금 어느 정도 진척됐나요? 이제 저희가 이 방사광을 이제 MOU해서 치는데 제가 이제 땅이 있었기 때문에 예. 유단고지 있었거든요. 수주할 때부터. 거기 몇 평 가지고 있었어요? 45만 평입니다. 45만 평. 있었는데 제가 이게 오므로 해가지고 이제 더 꿈이 생겼어요. 예. 이게 뭐냐면 이제 충북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또 변희열 의원님도 그렇고 이제 방사가속기라는 것이 전 세계에서 지금 최신이잖아요, 이게. 그렇죠. 네, 제일 좋은 거기 때문에 아마 위기가 많이 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갔다가 그냥 그걸 다른 시도에서 올 수도 있겠지만 오창에다 더 키워가지고 더 한 100만 평 이상 확장을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좀 거기도 신도시 같은 것도 만들고 거기도 예, 가능하겠다. 방송도 하고 그래서 저는 꿈이 좀 많아요. 그런데 네. 거기에 이 방사광 가속기가 들어온다는 것을 전혀 예측하지 못한 상태에서 땅을 확보해 놓고 있었죠. 그렇죠. 그죠? 네, 그렇죠. 그런데 그 땅을 구입해 놓고 몇 년 만에 지금 저 사업이 시작되는 건가요? 원래 저희가 땅이 산 게 아니고요. 이제 현대 엔지니어링 거기서 하던 것을 제가 인수를 한 거예요. 인수를. 예. 그러니까 몇 년 전입니까? 인수하고서 한 2년 만에. 이야, 인수한 뒤 2년. 2년 만에 이렇게 된 것이죠. 마치 들여다보고 한 것처럼 됐네요. 그죠, 운이죠, 그건. 운이죠? 네, 운이죠. 그 참. 이제 원건설이 잘 되려니까 네. 그런 것들이 다 네. 이렇게 맞춰지는 건데 지금까지 언뜻 들은 말씀으로는 청라 아파트 단지 때 큰 감동을 가지셨던 것 같고 또 그 이외에도 지금까지 30여 년간 이 종합건설 하시면서 잊을 수 없는 어떤 감동 스토리가 있으면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제가 이제 건축사잖아요, 원래. 예. 건축사인데 이제 건설업을 이제 포기를 했는데 처음에 아파트를 좀 지어볼까 그랬거든요. 근데 한 200세대, 300세대 지려다가 이건 좀 안 난다 해서 1000세대를 처음에 한 거예요. 이게 오창에다 이제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좀 큰 집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거기랑 한번 이렇게 경쟁해보자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저는 전물대기 때문에 뭐 대기업일수록 더 좋다. 왜냐하면 한번 해볼 만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제 생각이에요. 남들이 안아주는 거예요. 마침 이제 오창의 그 한 단지에다가 모두가 동시 오픈했어요. 동시 오픈. 거기 이제 쌍용, 한라 뭐 이렇게 왔거든요. 근데 현대가 온다 가지고 기사는 현대가 안 오고 딴 회사 와가지고 실망했는데 전 현대가 오길 바랐어요. 근데 거기 저는 이제 우리 1등 할 수 있다. 제가 이제 정말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요. 그 설계사무소 한 사람이 처음에 직원 모아놓고 이제 우리 아빠 진다하면서 저 뭐라 했냐면 우리 1등 한다 그랬어요.
5천 1등 한다. 근데 거기에 온 업체가 이제 현대는 빠지고 쌍용 정도 이렇게 왔는데 전 1등을 사겠어요. 무조건. 남들은 안 믿었겠지만요. 이제 모델을 지었는데 우리를 굉장히 딴 회사들이 처음에 무시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서울업체 우리는 혼자 이제 청주업체니까. 근데 오픈해 보니까 저희 모델에서 살이 빠글빠글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라 했냐 우리한테 음해를 시작했어요. 저기는 지방업체고 우리는 서울업체고. 그래서 거기는 뭐 도금 랭킹이 그때 한 250이 됐거든요. 250이 되고 우리는 뭐 8위니 뭐 10위니 뭐 이랬단 말이에요. 하고 거기다가 아파트 한 번도 안 지은 업체라고 이제 그냥 막 떠들어대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막으려 해도 이게 안 막히더라고요. 그렇지. 네, 그렇더라고요. 이제 그랬더니 이제 어떤 그 인터넷 메시지가 왔는데 지금도 보여줘요. 계약을 했는데 우리가 계약 1등 했어요. 8대1 1등 했어요. 그 값도요. 제가 제일 비싸게 팔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싸게 파는 건 자존심이잖아요. 제가 싸게 팔고 사람이 많은 곳은 아니다. 비싸게 팔겠다. 제가 제일 비싸게 팔았어요. 그랬더니 이런 메시지가 와요. 어떤 부주군데 솔직히 아파트를 처음 지어 보신다면서요. 솔직히 기대 반 우리 반 됩니다. 라고 오는 거예요. 그게 듣고 좀 가슴이 참 막 미어지는 것 같아요. 사람이 걱정을 해주니까. 이제 그러고서 이제 시간이 지나가지고 사전 입주자 점검 때가 왔어요. 왔는데 어떤 초로의 그때 제가 나이가 젊을 때니까 초로의 그 할아버지 오셔가지고 저한테 저를 90도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저희가 철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철이 없어서 노인이 이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아파트가 자기들 볼 때 무지 만족한 거예요. 그리고 잘 끝내고 좀 더 전화가 왔어요. 입주자 대표가 전화 와가지고 비석을 사주겠다. 비석을. 어떤 사람이 실을 쓰고 그래서 비석을 새겨주겠다는 겁니다. 참 뭐 아주 비석 감동적이다. 제막을 하고 포장해 준다고. 그래서 이제 어느 시에 이제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도 뭐 기여를 하겠다 그랬더니 그냥 오라는 거예요. 그냥. 갔더니 한 100여 명 모였는데 거기서 비석 제막식 하고요. 거기서 상주를 했어요. 공롭이? 공롭 그 오창에 가면 비석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래. 있습니다. 그게 아주 잊을 수 없는 일이죠. 그게. 예, 그렇습니다. 그건 뭐 예. 일생에 참 남는 기억이겠네요. 그런 보람도 있고 이제 그렇게 어려움을 딛고 그런 신뢰를 바탕으로 재기 성공하셨고 전국적인 종합건설 회사가 됐고 이제 그래도 또 아까 말씀하신 걸 보니까 이 도시건설을 한번 해보고 싶은 욕심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런 것과 또 이런 기회에 밝히실 수 있는 어떤 하시고 싶은 일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이제 회사에 가면요, 이제 이렇게 사명, 우리 사명, 사명이 뭐냐면 가치 있는 공간을 창조하여 보다나의 삶을 기여한다. 이걸 가치 있는 공간을 가치 있는 공간을 가치 있는 공간을 우리가 이제 건설이니까요. 오케이. 창조하여 보다 나은 삶에 기여한다. 이게 이제 사명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비전이 2025 브랜드 탑 10. 우리 회사 브랜드 힐데스하임이 톱 10이 된다 국내에서 이런 걸 제시해놓고요. 그걸 이제 하기 위해서 핵심 가치가 있는데 핵심 가치가 감사와 기여. 있는데 감사는 뭐냐면 이제 긍정적인 막았자는 뜻이고요. 기여는 이제 제가 이제 어릴 때부터 기도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제가 딴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제가 사회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해주십시오. 이거거든요. 이제 기여하자는 거예요. 사회에 기여하자. 그걸 인해서 브랜드 톱10을 하자. 그 브랜드 톱10은 뭐냐면 이런 의미예요.
우리 회사가 국내 매출액 톱10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알거나 남이 알거나 우리 회사의 그 만드는 제품 실력, 제품이 국내 10번째 이내에 들어가자. 그런 의미로 톱10이라는 걸 갖고 앞으로 이제 할 겁니다. 그 갖다. 네. 지금 원건설이 사원이 얼마나 됩니까? 한 450명. 450명. 거기에서 설계에 직접 설계를 하는 직원들은 얼마나 됩니까? 저희는 이제 설계를 직접 안 하고요. 외주를 주고요. 오, 설계를? 예, 설계를 관리를 하는데요. 관리한다고 해서 저희가 이제 직접 하는 거 아니고요. 제가 직접 다 저기 스케치부터 구상부터 제가 직접 하는데. 글쎄, 밖에서는 그래서 내가 지금 여쭙는 건데, 그 설계를 직원들이 다 해도 최종적으로는 김민호 회장이 감수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듣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왜 외주를 주냐면요. 서울의 한남동 같은 경우는 해안이라고 국내 톱 제일 큰 회사가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다 나은 건물을 지으려면 우리가 정상급하게 일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그때 달라요. 그러니까 정상급하게 일을 합니다, 저희가. 왜냐, 그러고 이제 저희도 아이들 내가 시너지 효과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근데 혼자만 해서는 그게 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심지어는 외국인하고도 하는 수도 많잖아요. 그렇죠. 여기 저 탑동 조합주택인 힐데사임 아주 뭐 대단하게 인기 있었죠? 네. 지금 어느 정도 지금 공정이 올라가고 있나요? 지금 이제 골조가 한 10여 층 정도 올라가 있는데요. 거의 그때 보니까 몇 대 1이었던가요? 대단했죠? 예. 근데 이제 서울 분들이 와 보시고서 야, 청주 이런 아파트 있다. 이렇게 칭찬하니까 거기는 유달리 외지에서 많이 왔어요. 오다 보니까 전국에서 이런 아파트가 없다는 정도로 마감이 돼서 아주 극찬을 받았어요. 아주 뭐 대단했어요. 그때 화제였는데. 그럼 이제 이 지역에 따라서 이 브랜드명은 바뀝니까? 아파트 브랜드는? 저희가 한 가지로 하려고 합니다. 힐데사임으로? 제가 브랜드를 일찍 개발해가지고 한 7개를 브랜드 개발해서 이제 등록해놨어요. 근데 이게 2개 쓰기가 그렇더라고요. 한 가지만 쓰는 거예요. 그렇죠. 힐데사임. 힐데사임. 힐데사임이라는 게 무슨 뜻인가요? 힐데사임이 원래 뜻은 이제 독일의 도시 이름인데요. 그냥 이름이 좀 멋있고 또 약간 그 언덕 위집 같은 느낌이 들고 그래가지고 그런 것 같고 언덕 위집 같은 그런 뜻도 같고 오송에 힐데사임 됐을 때 가서 보니까 확실히 일반 아파트 단지와는 분위기가 다르더라고요. 그 가운데 그 분수대니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역시 좀 다르다는 걸 느꼈었는데 뭐 이제 어지간히 뭐 이 전국 레벨에서도 뭐 상위에서 지금 이제 브랜드명 붙였잖아요. 그런 정도면 아직도 시골 업체라고 그럽니까? 제가 서울에서 이제 조합주택 수주했잖아요. 했는데 걸림돌이 뭐냐면 지방업체라는 겁니다. 이게. 글쎄요. 저희가 이제 그분들 다 모시고 이제 투어를 시켜줬거든요. 이해시켰는데 그러면 이해를 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볼 때는 지방업체는 그런 선의견이 있고 심지어 청주 분들도 청주 지방업체에 대해서 그런 게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참 어렵습니다. 이게 자기 비하 같은 그런 게 돼 있죠.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좌우명이나 뭐 한번 좀 들려주시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기도한 제목이 이제 제가 사회 필요한 자 되겠다 이런 거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직접 날 때도 뭐냐면 남이 하기 싫은 일을 하자.
그래서 제가 남이 가지 않는 길을 간 거죠. 그러니까 직장 다닐 때도 남이 이렇게 어떤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제가 먼저 손들고 이걸 했거든요. 왜 그랬냐면요. 남이 다 하기가 좋고 좋은 일 같으면은 잘해본 전. 거꾸로 남이 하기 싫은 일은 밑져본 전. 이런 거 있어요. 그런 등식이 나오고. 예, 왜 그러냐면 원래 그건 어려운 일이야. 실패했더라도 원래 어려운 일 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밑져본 일이죠. 그 재밌는 철학이네. 그리고 이제 좋은 일 같은 경우는 원래 그 좋은 일이야. 잘못하면 그거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업도 남이 안 간 걸 말했어요. 제가 왜냐하면 저희 같이 설계사무소 하다가 건설에서 처음에 입문한 사람이 천주 꼴등하네요. 맨 바닥에. 그렇죠. 거기서 8년 만에 1군 됐거든요. 8년 만에 1군이 저 8년 만에 됐어요. 8년 만에 네, 1군으로 다 들어간 됐거든요. 거예요. 근데 그게 남이 하는 일만 하면 할 수가 없어요. 예. 남이 하지 않은 일만 찾아다니기 때문에 이게 해외도 그런 중에 하나죠. 예, 예. 네. 그러니까 남이 하지 않는 일을 하는 것이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네요. 오늘 짧은 시간 동안에 그동안 원건설 30년이 넘는 원건설의 어떤 역사의 한 단면을 말씀을 들으면서 김민호 회장님이야 이렇게 개인적으로도 이 지역에서 정말 믿음이 있는 그런 기업가로 우리가 정평이 있는 걸 압니다. 좋은 집 지으셔서 좋은 사람들에게 만족감 주시는 그런 사업이 계속되기를 바라고 꿈꾸고 계신 좋은 도시 건설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